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죠. 자, 아래에 10이라는 것과 15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데이터, 숫자 데이터를 더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올까요? 네. 자,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25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5가 아니라 1015라고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자료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네. 우리 작은 따옴표로 표현하는 건 뭐라고 했죠? 바로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자열을 스트링 타입의 두 개의 문자열을 더하기 때문에 결국엔 문자와 문자를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스트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25가 아닌 1015라고 하는 문자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한 이 더하는 기호는 연산이 아닌 연결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의미도 우리 자료용에서 연산자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사용자들이 숫자형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결과를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1015라고 하는 값이 사용자에게는 맞지 않은 결과인 거죠. 그러면 25라고 하는 숫자형 데이터로 나오게끔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이제 문자열로 된 데이터를 숫자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숫자형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저희는 형변환, 타입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자료형을 다른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형변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형 변환이 있습니다. 자동형 변환은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동으로, 말 그대로 자동이죠. 자동으로 자료형을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숫자형 데이터와 숫자를 더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숫자형 데이터와 문자열 데이터를 더하면 문자열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문자열과 논리형 자료형을 더하는 것 또한 문자열로 결과를 만들어줘요. 네. 즉 숫자 85를 문자로 만든다는 거고 true도 결국엔 더해지면 문자가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자동형 변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형 변환 중에서 자동형 변환 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새로 하나 만들어서 해보죠. 바로 콘솔로 정의를 해볼까요? 자, 숫자 10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또 10이 있고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하겠다라고 하면 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20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래쪽에 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10 플러스 문자열 10 이렇게 더했을 때는 우리가 위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문자열로 표현이 돼서 101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한번 결과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1010이라고 나왔죠. 네, 1010 이렇게 자동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에 결국에는 이제 맞춰져서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자, 숫자형과 문자열을 더할 경우 문자열로 자료형이
자동 변환되어 결과가 문자열로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프롬프트가 있는데 그 프롬프트를 이용하면 무조건 문자열로 반환을 해줬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숫자를 받았을 때 연산 처리를 하려면 데이터를 형 변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 형 변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바로 다시 형 변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 형 변환 중에 강제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형 변환 같은 경우에는 잠깐 한번 표를 보시면, 자, 자료형을 숫자형으로 바꿔주는 방법, 자료형을 문자열로 바꿔주는 방법, 논리형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형으로 바꾸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문자열로 바꾸는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빈도수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자료형을 숫자형으로 바꾸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변환하는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모두 숙지를 해두시면 언젠가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일이 있을 것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형 변환은 우리 이제 개발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자료형을 변환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작성을 똑같이 한번 해볼 건데, 로그 해주시고 10 플러스 문자열 10이 있어요. 근데 위에서 하셨던 것처럼 출력된 결과가 1010이죠. 그런데 이 문자열 10이라고 하는 값을 숫자형으로 변환을 하고 싶다. 이 값을 숫자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보실게요. 이 전체를 괄호로 한번 씌워주시고 넘버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실게요. 넘버. 자, 그러게 되면 숫자 형태의 자료형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2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죠. 네. 자, 그래서 자료형을 숫자형으로 변환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넘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rse int, parse float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넘버라고 하는 것은 실수 형태의 문자든 정수 형태의 문자든 모두 숫자로 그냥 변환을 해주는데요. parse int와 parse float는 명확하게 나뉘어집니다. 자, parse int는 정수고요. 정수로 변환을 해주고요. parse float는 실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넘버는 숫자로 변환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10 플러스 parse int 문자열 10 하시게 되면 이것 또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로그 하신 다음에 10 플러스 parse float로 하시게 되면요, 똑같이 결과가 20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10.5라고 해볼게요. 10.5. 이렇게 되면 20.5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parse int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0.5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20이 나옵니다. 왜냐면 parse int는 정수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소수점인 0.5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20, 그리고 마지막은 20.5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료형을 변환할 때 이렇게 주어진 기능들을 활용해서 변환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특이한 점이 좀 있는데요. 로그 하신 다음에 자, parse int 문자열로 이러한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예를 들면 200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뒤에 숫자 뒤에 문자가 붙었네요. 그렇죠? 자, 이랬을 경우에 확인해 보시면 오류 없이 200이라고 변환을 해줍니다. 특이하죠? 네. 자, 콘솔 로그 해주시고 parse float도 똑같이 될까요? 자, 한번 해보죠. 3.14 파이 보시면 숫자로 변환이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 뒤에 문자가 있는 형태의 데이터도 숫자로 변환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뒤에 있을 때예요. 단 뒤에 있는 경우만 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로그 해주시고 parse int 하신 다음에 우리 돈을 표현한 것 중에 앞에 달러를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350달러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NaN으로 표현을 합니다. NaN. 자, NaN은 뭘 의미하냐면 not a number라고 표현합니다. not a number. 의미가 뭐냐면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닌 데이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변환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앞에 문자가 오고 뒤에 숫자가 있는 형태의 데이터는 not a number로 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문자열도 한번 다뤄볼게요. 이번에는 자료형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방법. 자,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toString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toString은 앞에 숫자형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마침표를 붙이고 toString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형 데이터 .toFixe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괄호에는 이제 뭘 쓰냐면 소수점 자릿수를 정의합니다. 즉 실수형 데이터인 경우에 자릿수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용의 그 자릿수를 좀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로그 하신 다음에 스트링이라고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 15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결과 출력해 보시면 문자열 15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숫자가 출력됐을 때와 색깔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자, 문자로 잘 변환이 됐고요. 로그 15.toString. 자, 근데 이 toString은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한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이 데이터가 변수에 담겨 있을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let num5는 15라고 해주시고 num5라고 했을 때 오류 없이 사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toString과 toFixed는 변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데이터가 담긴 변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숫자형 데이터가 담긴 변수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도 마찬가지겠죠? 동일, 위와 동일. 자, let num6은 이러면 3.14라고 했을 때 콘솔 num6은 num6.to fixed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보시면 3이라고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다 잘라버립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소수점을 자릿수를 한번 적어볼까요? num6.to fixed 1이라고 하게 되면 3.1까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대형 변환에 대한 실습은 이 정도 해서 우리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 실습 문제를 푸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만들어 주실 건데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익스플로러 열어 주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3차시 언더바 실습 .html 느낌표 엔터 그리고 바디 안쪽에 스크립트 생성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실습 문제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프롬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2개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받았을 때 자,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콘솔에 결과가 있죠. 더한 결과가 510이 있고 15가 있죠. 자,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변수를 정의해 줄게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를 저장해 줄 입력값을 저장해 줄 변수 num1을 만들어 주시고 prompt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숫자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et num2에도 prompt 두 번째 숫자 입력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로그 만들어 주시고 num1과 num2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추가로 메시지도 있죠. 자, 우리가 콘솔을 활용하는 세 번째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문자열과도 같이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출력해야 되는 메시지가 아까 어떤 것이었냐면 두 숫자를 더한 결과 이 메시지도 같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문자열과 같이 쓰실 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플러스가 있고요. 쉼표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작성된 형태로 출력하실 때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더하기 연산자는 더하는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더하고요. 더한 결과에 더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연산, 저희가 원하는 연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연산을 하실 때에는 변수끼리 먼저 더할 수 있도록 괄호를 씌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괄호를 한 번 더 씌워주시면 이 식을 먼저 첫 번째로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자열과 연산을 하는 순서로 바뀌는 거죠. 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일단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새로 실행을 해야겠죠? 오른쪽 클릭, Open with Live Server. 자, 입력을 해보죠. 5, 10. 자, 개발자 도구창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결과는 잘 나왔어요. 네, 두 번째 결과로는 5와 10을 더했을 때 15가 나왔죠.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해주시고요. 두 숫자를 더한 결과. 그래서 이번에는 쉼표를 씌워보실게요. 그리고 parse, 우리 앞에서 배운 parse int를 통해서 num1에 저장된 문자열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주시고 플러스 parse int num2도 같이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5와 10을 입력을 하시면 잠시만요. 다시 5와 10을 입력하시면 제가 저장을 안 했을까요? 잠시만요. 오타가 있네요. 더한 결과 5, 10. 제가 기능에 오타가 있었네요. 자, 다시 수정할게요. int 저장, 다시 테스트 5와 10을 입력하시면 네, 결과가 15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15가 나올 수 있는 건 우리가 문자열 데이터를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넘버 타입으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실습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이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면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 값을 문자열로 반환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um1과 num2에 저장된 자료형은 문자열인 거죠. 스트링.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콘솔은 문자열 더하기 한글로 쓸게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을 더했기 때문에 결과가 문자열로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parse int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감쌌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숫자형으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더하기 숫자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은 자, 이렇게 문자열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이 쉼표를 또 이용을 하시면 이건 아까 그 변수를 여러 개 출력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단지 이제 변수가 아닌 실질적인 값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한 차이긴 해요.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가 앞에 출력이 되는 거고 이 뒷부분은 별도의 어떤 결과로서 또 출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연산을 하실 수도 있고 쉼표를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향후 이제 코드의 가독성을 봤을 때 플러스 연산해서 문자열을 더하는 것보다 쉼표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가독성은 이 방식이 더 편하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실습 문제를 마치도록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시간에 자료용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자료용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형태다. 즉, 프로그램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나온 것이 자료용이다. 그래서 자료용에는 크게 기본 자료용과 참조 자료용이 있는데 기본 자료용에는 넘버, 스트링, 불리언 그리고 추가적으로 undefined와 null이 있고요. 참조용에는 오브젝트, 객체죠. 그리고 array, 배열이고 function, 함수인데 이것 또한 참조 자료용으로 표현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자료용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자료용을 변환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용을 변환해주는 문법이 바로 형변환이다. 그래서 형변환에는 크게 자동 형변환과 강제 형변환이 있는데요.
자동 형변화는 저희가 어떤 문법을 쓰지 않아도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자동적으로 변환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변환을 해요. 근데 강제 형변화는 개발자가 필요에 의해서 의도를 가지고 특정 자료형으로 변환을 하는 것이 강제 형변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살펴봤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도 꼭 복습 진행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